구속기한이 앞으로 단 엿새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처음으로 구속 연장 문제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냐 불구속이냐 결판 났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석방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오후 3시 10분에 시작돼서 3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법원의 재판을 받아온 태도에 비춰볼 때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서 정상적인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을 유도할 수 있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맞섰는데요. 롯데와 SK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만약 추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이유가 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구속기한 연장 여부가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번 주 후반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꼿꼿하게 앉아서 양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가 오늘 처음 진행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구속 연장 반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관련 이야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병규 기자. 지금 배혜린 기자가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추가 구속 여부 결정한 첫 심리 오늘 일단 끝이 났는데 결론은 안 났다고 합니다. 언제 결판이 날까요? 예, 이번 주 중으로 결판을 내겠다라는 게 이 재판장의 설명입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본격적인 청문 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검찰 측은 롯데와 SK의 뇌물 혐의를 규명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법원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 대한민국당 당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된다면 좀 더 과격한 시위, 좀 더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중으로 결판을 내겠다라는 재판장의 결정이 지금 내려지면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재판이 끝난 지 한 30여 분 정도 됐는데도 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저렇게 집회가 계속 중인 모습이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오늘 좀 의미심장한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심리를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SK나 롯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심리가 있었던 것인데 재판부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원진 의원이라던가 그 일부의 그런 과격한 분들이 지금 릴레이 단식까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자택으로 돌아가게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의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게 어쩌면은 뭐 강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우려를 재판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더 너무 과격하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지지한다면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하다. 구속기한 6개월 내에 재판을 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재판부도 사실은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피고인이 구속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도 변호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뭐 혐의 사실이 많다라고 해서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속 기간을 넘어서서까지 새롭게 다시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걸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만약에 이분을 그냥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아무런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질서 유지가 다 되면서 재판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네. 고려하는 상황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변호인 측 주장이 전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당연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당신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16일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구속을 더 연장할 것이냐 불구속으로 재판할 것이냐 처음 심리를 하면서 오늘 일단은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튼 간에 구속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노은재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법원 앞 상황도 봤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을 텐데 그 조원진 이제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이제 당원들과 함께 지금 국회 본청 앞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단식 투쟁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일단은 무기한 단식 투쟁이라고 하고요. 조원진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이런 시도는 인권 유린과 인권 말살을 넘는 정치적인 인신 감금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좀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 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당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식이고요. 1차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로 아니 불구속으로 사저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구속 연장을 하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구속을 연장한 문재인 씨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단식에 돌입하는 조원진 의원의 지금 말 들어보니까 또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는데 만약 구속이 연장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식의 투쟁을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인지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의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명분을 지금 쌓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그렇죠. 좀 협박처럼 들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부작용을 일으킬 네.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부 권위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는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본인들의 마음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런 식의 발언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네, 그렇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 조원진 의원의 저 얘기를 들으면 조원진 의원이나 대한애국당 측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교감이 있다. 이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교감이 실제로 있어요? 일단 뭐 주변에 좀 취재를 해보면 뭐 대한애국당 당원이라든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한애국당 집행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그런 교감은 사실 충분하지 않다. 그럴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일단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의 면회도 거부하고 있고 오로지 만나는 건 유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대한애국당 집행부와 어떤 소통을 한다. 사실은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 조원진 의원이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보시면 이제 뭔가 계단 앞이다라고 보실 만한 건물 앞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기가 국회 본청 앞에 있는 야외이고요. 아, 일단 보시면은 저기 이제 그렇군요. 국회 그 정문으로 들어간 현관문이 있고 그 옆에 저렇게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군가의 당원들인가요? 대한애국당에 같이 뭐 단식을 하겠다고 아. 동참하겠다고 한 당원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인데 왜 국회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조원진 의원 단 한 명밖에 이제 그 원내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국회 이제 허락을 얻어서 외부에 천막을 치고 투쟁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 광장에 그 넓은 국회 잔디에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뭐 잔디밭에 뿌리거나 저게 바로 국회 본청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인데 뿌리거나 약간 꽂는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이제 태극기 퍼포먼스를 열었는데 이게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노란 배를 꽂았으면서 왜 지금 상태에서는 태극기를 못 꽂게 만드느냐 주변 사람들이 제지를 하니까 이제 그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일단은 조원진 의원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고 태극기를 뿌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잔디밭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을 말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당시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들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뜻은 알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그대로 언론 방송에 실리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분노해가지고 욕설하는 것만 실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 뜻을 알겠으니까 이제 다들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피눈물이 나는데 잠깐만요. 이 울분을 어떡하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애국심은 제가 좀 내려놓자 그랬잖아요. 예. 자, 다들 올라가세요. 예. 올라갑시다. 자, 일단 빨리 진정을 되찾는 모습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왜 저런 이 퍼포먼스를 국회에서 벌여야 하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강병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태극기를 왜 잔디밭에 뿌리는 겁니까? 그 태극기 그렇게 뭐 집회까지 하고 뭐 그렇게 태극기 아끼던 사람들인데.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뭐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노란 배를 꽂게 해줬으면서 왜 태극기는 못 꽂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반발 심리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층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이제 대한애국당을 빼고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보수층끼리 결집을 해서 박 전 대통령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전달하고 싶었지 않나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좀 이제 태극기를 저렇게 뿌리면서 태극기를 밟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당내에 있는 당원들도 태극기 밟지 마세요 하는 주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게 하마터면 이제 밟으면 이제 국기 모독죄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국기 모독죄가 되면 벌금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부과되거나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재판 진행 상황과 정치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지금 저렇게 국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법원 앞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자, 1심 선고 기한이 계속 가까워온다 그러면서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결집되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포착되기도 한다면서요.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구속 연장을 좀 여부를 결정할 심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원 앞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일단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긴급 공지를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띄웠는데요. 일단은 뭐 그 전에 다행히 재판이 끝나긴 했지만 오늘 만약에 구속 연장 여부 선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4시에 법원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자 이런 공지가 긴급하게 좀 띄워졌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들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한애국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친박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었던 친박 뭐 지지 단체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된 소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한애국당도 대한애국당이지만 정치권, 특히 보수 정당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기한 그 상관없이 좀 빨리 출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은? 자, 정치권이 뭐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은 특검 측을 변호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또 한쪽으로는 구속 연장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보기 어렵다. 증거 인멸 가능할 수 있고 도주 가능하고 재판 안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구속 연장은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냐. 6개월 충분히 법이 인정하는 시한 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오늘 뭐 취임 100일을 맞았죠. 그런데 SNS에다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오전 글인데요. 뭐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고 선정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정치적 보복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되면요. 내년 4월까지 계속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6월 전까지 일단 뭐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좀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그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됐을 때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좀 그 날짜를 두고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그러시죠. 1차 만료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구속 연장, 검찰의 요구대로 연장이 됐을 때는 내년 4월 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년까지 만약에 그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2달 뒤인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상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일단은 그 2차 만료 구속 기한 안에 1심 선고가 나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까지 2심 선고를 하지 않고 뭐 끌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어떤 1심 선고도 줄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이런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날짜들은 11월 18일부터 차례대로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간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뭐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날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스케줄들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도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7회 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 특히 구속 연장 반대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정할 건지 한번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언제는 출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탈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구속연장 반대 당론을 정하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뭐 정치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가 넘어섰다라고 그렇죠, 하는 보도가 예.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의 유시민 의원이 한국당하고의 통합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명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걸 쟁점화 시켜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 나가라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통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정우택 오늘 그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런 측면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